대한민국은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전격 초청되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초청장을 수령하고 참석을 확정하셨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겨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 그리고 정상회의 개막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 결정은 실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직 국무위원 인선도 각 부처 인수인계도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은 2021년 영국과 2023년 일본 이 두 차례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G7에 초청된 이력이 있지만 이번 초대는 정권교체 초반이라는 점 때문에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G7 측에서 배려 차원으로 차기 회의 참석 정도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속전속결로 한국을 부른 것입니다. 일본 일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경 반일 인사라 칭하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J캐스트는 한국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했고 국제무대에서 외교 고립에 빠질 수 있다라고 비관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한국이 G7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확대 회담 형식을 통해 한국은 G7 정상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만나는 이 풀코스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별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캐나다 행사 직후 곧바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만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보너스 외교 패키지입니다. 일본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 성향이므로 시진핑 주석과 먼저 만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G7 현장에는 일본 총리와의 조기 회담이 유력합니다. 이에 일본 예측은 보기 좋게 어긋났고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초청은 가짜뉴스라며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초청 사실을 한국 언론이 확인하기 전에 일본 언론 두 곳이 보도를 주저한 점도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한글 트윗으로 축하 인사를 건넨 것을 두고 왜 한국의 저 자세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G7 무대에 전격 등장하자 그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애초 일본 측 기대는 한국 외교 고립이었으나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번 초청의 배경에는 캐나다의 다급함이 숨어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의 방산 역량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미국에서 빼앗아갔다라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압박이 방위산업 분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기에 상당한 방산 물량을 자체 소비해야 하므로 생산 인프라를 국내에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법적 논란 없이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합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파트너를 직접 고르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시찰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방문한 데 이어 다시 한국을 찾은 것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입니다. 호주가 독일, 일본과 협력하며 한국을 소외시켰던 사례와 달리 캐나다는 한국산 잠수함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캐나다의 CPSB 잠수함 교체 사업은 12척 규모, 총 600억 달러, 약 8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비교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 조선소 건조 일정이 빠듯해질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국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조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드라이독의 예약이 순식간에 꽉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은 올해 초 한국을 찾아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극찬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드라이독을 대규모로 예약한다면 한국은 사상 최대 방산 수주를 따내는 반면 드라이독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딜레마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동맹국들이 한국 방산을 채택한 선례는 국제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방산 이퀄 한국이라는 공식이 번개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성비는 압도적이라는 인식을 얻으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다만 주문이 지연될수록 인도 시점이 늦어지므로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국면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G7 무대에 등장해 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프랑스 역시 방산 확대를 추진하던 와중에 한국이 치고 올라오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강대국 네트워크는 한국의 G7 상시 참여를 오히려 열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처럼 긴급히 한국을 부른 배경에는 한국 없이 서방 안보 구상은 불완전하다라는 절박감이 자리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G7 무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새 거인으로 부상한 한국이 과연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80조 원이 넘는 방산 초대박 계약을 성사시킬지 모두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G7 정상 무대 한복판에서 한국 외교가 펼칠 파격적 한수, 그 결말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